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버튼들을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혹시 좀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0.75배속 추천해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현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N 버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차를 샀는데 특히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차에 없는 버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더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차에 있는 모든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은요, 눈에 띄는 버튼 두 개가 있죠. NN 그리고 NGS, 요 세 가지 버튼이 가장 특이하고 나머지는 좀 일반적인 버튼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음성 인식 명령이고요. 요거는 모드라고 해서 USB, 블루투스, 라디오 이런 식으로 요 음성,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그 모드고요. 여기는 볼륨이죠. 볼륨 위아래로 올리고 꾹 누르면 음소거입니다. 자, 이 모드도요, 이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모드로 갈지 이 위아래로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버튼이고요. 그다음 이쪽은 전화 받는 거, 그리고 이거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여기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는 거예요. 원래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손을 여기저기 찾지 않고 바로바로 자주 쓰는 걸 여기 넣어놔서 안전하게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요. 그런 버튼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티어링 휠 버튼은요, 이렇게 누르면 요 화면 계기판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기판 중에서도 제일 위쪽에 길 모양, 그다음에 이렇게 깃발 모양, 체커기 모양인데 이 체커기 모양 같은 경우 레이싱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아반떼 N이다 보니까 저 아이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 정보 차 모양이고요. 저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방향이었네요. 방향. 나침반 있고 그다음에 차량 정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이 주행 중에 표시된다고 뜨는 이유는 이게 차가 좀 움직여서 타이어가 열을 좀 받았을 때 공기압을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정체 상태보다는 차가 주행한 후에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뭘까요? 이 메뉴를 선택한 것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두 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 주의 수준과 이렇게 설정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 이게 지금 OK가 써 있잖아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설정으로 넘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설정이 화면에 뜨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휴식 후 주행 시간,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얼마 주행이냐 이건데 이것도 OK 눌러서 길게 초기화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그다음에 또 이걸 내리면 터보, 토크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게끔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계기판에 표시할지는 지금 이 버튼과 요 목차 모양 있죠? 요 버튼과 이 레버,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는 요 레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스티어링 휠 모양이다가 여기 차선 모양이거든요. 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차선 모양, 요거는 이제 차선 유지하도록 스티어링 휠이 움직여주는, 그걸 끄고 키는 모드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 모양이 떠요. 얘가 녹색으로 됐을 때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흰색인데 다른 녹색이 아닐 때는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알아서 움직여주겠지 하고 스티어링 휠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자동차 모양의 계기판 속도계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속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요 아래쪽에는 정지,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요렇게 다시 설정하는 그 버튼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대망의 N 버튼이죠. N 버튼, N1, N2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까 즐겨찾기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N1, N2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꾹 눌러주시면 어떤 모드로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N 모드를 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것이냐, 레프트 타이머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이런 버튼을 할 것이냐, 아니면 N 모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오른쪽 N 버튼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모드를 할 것이냐, N과 커스텀 1을,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N, 한 번 더 누르면 커스텀 1, 커스텀 1일 때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N, 이걸 왔다 갔다 할 것인지, 드라이브 모드를 계속 바꾸게 할 것인지, 랩 타이머를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설정으로 지금은 이제 꾹 눌러서 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버튼 설정 메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별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나 내비게이션에 있는 이 즐겨찾기 버튼, 이것도 어떤 걸로 주로 사용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NGS 버튼은요, N 그린 슈프트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 약 20초 정도 부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급가속을 하고 싶다던가 이럴 때 변속기와 엔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고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웬만하면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말라고 네, 그렇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지금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있죠. 패들 시프트는 네, 컬럼에 붙은 형식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 붙은 형식이라서 같이 돌아갑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기어 단수 높이는 거고요. 왼쪽이 마이너스, 기어 단수 낮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낮추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어 레버에도 있습니다. 기어 레버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M 모드 반짝 뜨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기어 단수 낮추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기어 단수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드라이브 모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네, 파킹, 후진 뭐 다 쓰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일반 자동 변속기 기어 노브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이 뒤쪽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방향지시등, 상향등, 전조등 이런 각종 램프를 끄고 켜는 레버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와이퍼 조절하는 거죠. 와이퍼 조절하는 거 이쪽에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거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대에서 왼쪽 편, 왼쪽 무릎 위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앞에 전조등이 각도가 있어요. 전조등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차선이 있고 차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끄고 켜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 지금 오프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죠.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죠. 그거를 끄고 켜는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면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ESC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걸 아예 꾹 누르시면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면 당연히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네, 당연히 ON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기판에 누르면 한번 지금 눌렀을 때 ESC 스포츠라고 써 있고 이렇게 이것만 껐다 켰다 됩니다. 짧게 누르시면요. 네, 이거를 꾹 누르시면 그치. 꾹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시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가 뜹니다. 다시 누를 때는 한 번만 누르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 N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게 이쪽에 있고, 차선 유지해주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표시와 이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표시, 이게 둘 다 떼야지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아반떼 N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요. 그래서 감속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자율 주행으로 부르기는 어렵고, 차선 유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면서 경고만 해주는 게 아니고 차선 유지해주는 그 기능까지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버튼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과 그리고 이 운전석 무릎 앞쪽에 있는 버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송풍구가 있죠. 송풍구엔 디스플레이고요. 사실 이 디스플레이에 생각보다 버튼은 없지만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디스플레이만 잘 살펴보셔도 내 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생각보다 많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뭐 지도, 검색, 경로, 전화 쭉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발레 모드인데, 이 발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자동으로 발레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차를 탔을 때 안전하게 내 뭐 개인 소지품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잠궈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 현대 카페이라고 해서 결제 서비스도 이 안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 모드를 켜서 이런 각종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후속 취침 모드, 카톤 뭐 이런 거 다양한 설정들이 있으니까요. 내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M 모드라고 제일 처음에 있는데, 이 M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차에는 표시되지 않는 차량 정보, 오비드트 장치를 꼽아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랩 타이머 있고,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G포스, 스트롤 이런 것들, 브레이크 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화면이 이 M 모드에 뜹니다. 그래서 이 밖에 버튼은 없지만 내가 내 차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이 M 모드를 눌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커스텀 원 상태나 런치 컨트롤 사용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평소에도 많이 다른 차를 사용하시니까요.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늘 꼭 한 번씩 보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설정인데요. 이 설정 중에서도 내 차량 설정을 보시면 내 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 이 기능들이 있다고 보통 화면에 뜨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 알림 끄고 켜고 하는 거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클러스터라던가 공조장치 이런 것들 다 설정 가능합니다. 요거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튼 설정, 홈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버튼 설정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버튼 꾹 1초 정도 누르면 뜨는 설정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차에도 많이 있는 거니까요.
굳이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커스텀 모드 설정을 하시려면요, 이 앱 모드로 들어가셔서 커스텀 1 눌러주시면 커스텀 1, 2가 뜨죠. 이렇게 누르면 2.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해놓고 자주 쓰는 모드를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커스텀 1이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한 운전에 최적화된 엔진 모드가 스포츠 플러스고, 한번 누르면 노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죠. 노말,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도 노말,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랜스미션 반응까지, 자, 엔진, 스티어링,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노말, 스포츠 플러스 세 가지 버전이 있고, 이 LSD는 차동 제한 장치죠. 이걸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하는 차동 제한 장치인데, 네, 요거를 노말과 스포츠 두 가지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좌우 휠 구동력 분배를 다르게 하는 게 차동 기어인데요. 그거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바퀴만 계속 헛도는 상황이 돌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버튼 설명이 아니라 제가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LSD를 전자식으로 구현을 해주는데, 요거를 이제 스포츠 모드와 일반 모드를 두 가지 모드만 선택할 수 있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네,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키거나 스포츠 모드로 하거나 아예 끄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기 사운드죠.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노말, 스포츠 플러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튼으로 제공하는 건 에코 모드, 노말 모드, 스포츠 모드가 이미 있고요. 그 모드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론치 컨트롤 사용하게 되면, 론치 컨트롤은 뭔지 아시죠? 이게 RPM을 막 높여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떼는 순간 빡 하고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시 속도를 뭔가 이렇게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 론치 컨트롤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RPM을 쭉 높이다가 확 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동계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걸 저도 추천해드리고, 네, 사용 설명서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옵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퍼포먼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런치 컨트롤도 내가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RPM이라는 게 엔진 회전수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회전 시 엔진 회전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최대 토크가 발생되는 RPM,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제온표에서 최대 토크 아니면 최고 출력이 나오는 RPM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해서 보통 가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에 맞추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RPM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 지시등이라던가 엠파워 시프트, 엔트랙 센스 시프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 옵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N모드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해보셔야 N을 사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손이 닿는 곳에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조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비상등 이쪽에 있고요. 비상등 있고, 이쪽에 스타트 앤 스톱 버튼, 이거 시동 버튼이죠, 있고, 그 다음에 맵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지도가 뜨겠죠. 이걸 누르면 내비게이션 메뉴가 뜹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이거는 USB랑 블루투스 이런 거 설정하는 걸 거고요. 요거는 내가 저장해놓은 트랙으로 앞뒤로 옮기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 그리고 자주 쓰는 거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셋업,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설정, 그래서 아까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설정이 있는 화면으로 홈에서 설정을 누르지 않아도 얘를 누르면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밑에는 공조장치 버튼이 있죠. 사실 이건 대부분 다 아시는 거라서 대부분 다 아시겠죠? 네, 공조장치는 사실 모든 차가 비슷하죠.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의 온도만 맞춰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어느 식으로 바람을 조절할지, 뭐 어떤 시스템을 켜고 끌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송풍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강제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토가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오토의 단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속도에 도달하게, 빠르게 그 온도에 도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람이 세지 않게 갈 것인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녹음 중이기 때문에 제일 작게.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당연히 송풍 크기, 큰 거는 점점점 바람이 세지고 작은 건 작아지겠죠. 그리고 오픈은 완전 끄는 겁니다. 요 AC, 요걸 켜야 찬바람이 나옵니다. 요걸 켜지 않으면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요. 겨울에도 이제 이 앞에 습기 제거 이런 거 누르면 같이 뜹니다. 왜냐, 이게 켜지면 네, 제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쓰시게 될 테니까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 바람이 어디로 나오게 할지 조절하는 버튼이겠죠. 다리로 나오게 할 건지 가운데로 나오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 모드를 켜고 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 요 싱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게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싱크를 누르시면 네, 한 번에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온도 차이가 심할 때 이걸 운전 중에 돌리고 있으면 원하는 온도가 나올 때까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에 자동으로 맞춰준다. 싱크 시켜준다. 요거고요. 이 싱크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얘만 바꿀 때 같이 바뀌는 거고 불이 꺼져 있으면 얘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 열선 시트 아시죠? 네, 단계고요. 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 성에 제거나 뭐 김서림 제거,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뒷유리 제거하는 거고, 요건 열선 핸들, 그리고 요거는 내기 순환. 이렇게 됐을 때 내기 순환. 그러니까 외기가 못 들어오게 차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불이 꺼지면 외기도 유입이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수석 열선 시트.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12V 180W까지 충전이 되는 이 시거잭 있고요. USB, 여기 연결하는 USB, 그리고 여기 USB 충전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어 노브가 있고, 왼쪽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코, 노멀,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주차 할 때 뒤에 화면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할지 화면 설정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지금 파킹 센서거든요. 이게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그 센서 있잖아요. 파킹할 때 이 콘 모양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요거를 이제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버튼들을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혹시 좀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네, 0.75배속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내 차에 차량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 한 번만 읽더라도요, 더 많은 거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설명서까지 읽기는 좀 싫다. 설명서 찾기도 불편하고 나 책 좀 안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내 차에 있는 설정 한 번만 누르셔서 설정 메뉴에 있는 정보들만 한 번씩 다 보셔도요, 내 차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설정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튼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다 이해가 안 된다던가 너무 말이 빨라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설명서 보시면 반드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반떼 N 버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버튼 설명 중에서 더 궁금하신 거나 더 알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번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